어, 어, 어. 마이크가 목소리가 되게 좀 작게 나온다 그래. 오늘은 좀 잘 나오겠지 뭐. 마이크 때문에 계속 문제네요. 일단 뭐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가동해야 되고,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기도 필요하지만 이제 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AI에 대한 전력 수고, 뭐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인데, 독일의 복스바겐도 이제 공장을 폐쇄했다. 지금 중국이 차 되게 잘 만듭니다. 중국 차라고 무시할 수준이 아니에요. 오히려 품질이 훨씬 나아요. 예. 특히 BYD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도 보면 BYD로 해가지고 그 제품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죠. 예. 들어오고 있는데 뭐 일단 전반적인 평은 되게 좋다고 이렇게. 그리고 그걸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을 테슬라를 많이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걔네들 만듦새가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그, 그 쌍용에서 만들던 그 지금 쌍용은 이제 다른 회사로 이제 사명이 변. 거기서 지금 나오는 모델들 같은 경우 BYD 쪽에서의 거나 들이 그대로 들고 와서 만들고 KGM 모터스 만듦새나 이런 것들이 피할 수준이 아니고 나을 수도 있는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렇게 뭐 자동차 업계가 막 뒤흔들리고 이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그 대구 지역 업체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세 산업이라고 해서 예스24가 한세 그룹이잖아요. 그 그룹이 작년에 대구 기업 중에서 이레 오토모티브라고 되게 대구에서는 유명한 큰 자동차 부품 기업이 있었는데, 그 기업도 이제 이번에 구조조정 들어갔대요. 10% 감원.
그런 쪽에서도 우리 받을 수 있는 다크 팩토리에 대한 이야기, 이 용어는 저도 처음 봤는데요. 예, 뭐 이런 형태로 또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일단 다크 팩토리라는 거는 사람이 없는 기계만 동작하는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제 다크 팩토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부분들 그런 거 이제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불 켜줘야 되는 거 안 해도 되고 냉난방 안 해도 되고 쉬는 시간 안 줘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뭐 먹는 거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또 이제 이런 형태로 나뉘는 거죠. 스마트 팩토리의 약간 다른 개념, 그게 이제 다크 팩토리, 사람이 없는. 사업의 공장에는 이게 뭐 여기서 보면 산업용에 대한 로봇 도입 양 이걸 봤을 때 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이 아니 그 중국이 절대적입니다. 한국은 한 4위 정도 되는 부분. 이거는 이제 전체 로봇에 대한 양이 아니라 24년도에 대한 설치 양이거든요. 그만큼 중국이 자동화 이런 쪽으로 크고 나가고 있다는 것. 이거는 보면 이제 전체에 대한 이야기, 전체 그 노동자 1만 명에 대해서 로봇 대수가 얼마냐 이렇게 나와 있. 그 중에서 예, 중국이 이제 3위 정도 되고요. 한국이 로봇 설치 대수는 1위입니다. 인구 만 명당 기준으로 했을 때의 1위입니다. 예, 예, 만 명당의 1위입니다. 예, 절대 대수에 대해서는 아마 2위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일본, 중국 다음에 한국 정도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증가 속도가 중국에서 월등하게 1위니까 뭐 조만간 중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석권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 로봇 분야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강한 이런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이 점점 중국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로봇입니다. 예, 이제 로봇으로 다 하겠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인건비가 싼 지역으로 이제 공장에 이전했다. 그러면 이제는 다크 팩토리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전력이 싼 쪽으로 이제 몰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뭐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겠죠. 산업이 돌아갈지에 대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죠. 내용은 이제 페이스 아이디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지금 보안 형태로 해가지고 비밀번호도 쓰지만 페이스 아이디를 또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뚫린다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이제 A4지에 내 얼굴 사이즈로 출력해서 다른 사람이 그거를 가면 형태로 썼을 때 페이스 아이디가 뚫리더라.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눈은 뚫어놨어요. 눈은 왜 뚫어놨을까요? 예, 그 사람 이 앱에서 눈을 깜빡여 주세요. 뭐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요청에 얘가 응답을 해야지만 이걸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면 AI가 되고 안쪽이 강화되면 이런 뜻이 된다. 그렇게 보이. 이 중국 로봇 업체고요. 하여튼 로봇들 아까 뭐 다크 팩토리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왔었지만 중국이 엄청 잘해요. 예, 무섭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미국 빅테크의 가스터빈 3기를 이제 공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3기 공급 5기의 터빈 공급 계약을 테크 어디죠? 또 수업 들으시면 아셨을 건데 큰일 나죠. 예전에 예, 기자가 이야기했던 이게 이제 1개월 전의 이야기고요. 이 뉴스가 떴을 때만 해도 그때 두기 이야기가 나왔었죠. 어, 추가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왜 그 테슬라의 가스터빈을 납품을 받게 됐죠? 왜 X가 그 가스터빈을 두산에 가져가게 됐어요? 일단 데이터 센터에 보면 가스터빈 쓰이게 되죠. 이 콜로서스라고 해서 그 예, 데이터 센터를 이제 원을 만들어서 터빈 양이 130메가와트 정도 이제 가스터빈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후가 되는데 후에는 1000메가와트 정도의 전력 양이 필요해요. 그거를 이제 가스터빈이 이제 필요한 거죠. 한이 보면 가스터빈에 대해서는 절대 강자는 아닙니다. 뭐 미쓰비시나 뭐 이런 GE나 뭐 이런 쟁쟁한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그쪽에 이제 납품 받으려고 하니 28년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우리 그 그 터빈을 줄 수가 없다. 왜? 지금 AI 때문에 전력 난 때문에 뭐 수주가 다 차 있어요. 근데 이제 테슬라는 빨리 납품을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한 4위 정도 이제 신생 이제 운전을 이제 한국에 좀 설치를 해서 남동발전이나 이쪽에서 설치를 한번 해가지고 돌리고 있는 상황은 있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야 너 만들어 오면 내가 많이 써줄게. 이런 형태로 해서 주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스테이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이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약을 맺어버리면 대량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이거는 두 개를 임시로 한번 테스트 삼아 한번 주문을 해본 겁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되는 거죠. 이제 아직까지 그렇게 트랙 레코드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그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지금 엄청 신경 써서 아마 제작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잘 되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성장을 또 나갈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 것 같아요. 예. 이거 이제 다 해주겠네. 이걸로 해가지고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죠. 이걸 폐지한 것이 아니고 이제 AI 시대에 맞춰가지고 방향성을 이제 수정한 거다. 이렇게
그래서 기존의 코딩이라는 거는 이제 완전 종래의 그런 옛날식의 코딩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AI적으로 바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벽돌공하고 건축가에 대해서 비교를 해 놓은 부분이 아니고 건축 이거에 대해서 컨셉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이제 도구의 숙달은 이제는 안 해도 된다. 사고력하고 설계 능력 이쪽이 이제 우리 코드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코딩 수업을 없앤다에 대한 근본적 개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낼 수 없는 그래서 그나마 좀 저렴하게 보급할 수 있는 완속 형태로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고속도로 충전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사원인가요? 그걸로 딱 고정 세팅돼 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모든 충전기는 그 가격 단가를 지켜. 이런 식으로. 외적으로는 보면 형태도 있고 뭐 390원 형태도 있고 정부에서 공급하는 거는 몇 년 있나요? 하여튼 그 정도 수준 되는데 사업자는 오히려 400원대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이런 것들도 사업성이 그렇게 또 좋지 않은 이유가 전기차가 막 많이 보급될 형태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보급 속도가 느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설치를 하고 난 뒤에 회전율이 높아야 되는데 회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근데 전기차 충전기도 고장이 좀 납니다. 앞에 LCD가 박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손대 버리면 이제 또 교체가 돼야 되고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보면 새로운 전기차 충전 버전이 계속적으로 나오거든요. 충전 속도가 또 빨라져요. 그러니까 얘는 고장 나면 이제 고치는 것보다는 새로운 기기를 설치하는 측면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기기를 이제 뭐 4년, 5년 쓰다가 또 바꿔줘야 되는 또 투자비도 또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워낙 이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14개, 15개의 충전 사업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업자 간의 경쟁도 굉장히 또 심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뭐 돈이 안 되더라도 경쟁부터 하고 보는 이런 형태로 약간 레드오션 분위기가 이쪽에서 났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